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지인들이 동원되는가 하면 자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20대 1인 크리에이터로 구성된 홍보단 액튜버를 선발했습니다. 또 대학생 서포터즈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7일 동안 헌혈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부터 7일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대저 농협과 농가들은 다양한 유통망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34명이 보험 사기에 동원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강서구의 한 도로. 갓길에 멈춰있던 차량이 우회전하며 직진하는 차량으로 돌진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고의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 등 일당 3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8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상 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또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뒤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돈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와 애인, 친구들까지 동원했는데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자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이 되는 경우 보험금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손가락을 골절시켰습니다. 경찰은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B씨 등 일당 3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보험 사기 금액 8,800여 원 가운데 자동차 보험 사기는 4천여억 원, 40%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본인이 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라도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는 올해 유치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 부산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참여가 절실한데요. 부산시는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대 1인 크리에이터로 구성된 액튜버들을 선발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온 국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갑시다. 2015년 이후 100만 명 서명운동과 시민 결의대회 등 부산 시민들이 중심이 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이 국민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20대 청년 유튜버들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홍보단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30명의 액튜버들. 올해 연말까지 청년들의 시선으로 본 부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산 월드엑스포와 연계한 홍보물로 제작될 전망입니다. 저는 겨울을 테마로 해서 부산시의 역사와 현재까지 어떻게 다이나믹한 부산의 이미지까지 구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올해는 대학생 서포터즈도 확대 운영됩니다. 대학생 동아리 모임 중심으로 운영됐던 대학생 홍보단이 올해는 2, 3부 대학생 서포터즈라고 이름 붙여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 창작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엑스포와 연관된 콘텐츠를 가지고 또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SNS 매체를 통해서 알림으로써 엑스포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엑스포에 이제 그런 붐업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엑스포 이제 유치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월드엑스포 유치 신청을 앞두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 2029년 동남권 관문공항 개항을 위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앞두고 있어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에서 처음 출하됐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옮겨진 뒤 전국에 공급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위탁 생산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24일 안동 공장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을 출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되는 이 백신이 국내 집단 면역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출하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백신 적재함을 직접 봉인하고 물류센터로 떠나는 차량을 환송했습니다. 이제 백신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루빨리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에서 출하되는 물량은 157만 회, 78만 명분으로 닷새간에 걸쳐 전국에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도에서 8도 정도의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온도 유지가 중요한 만큼 군과 경찰이 수송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송 첫날 43만 회분을 실은 백신 수송 트럭은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안동을 떠났습니다. 이곳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오는 28일까지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 대상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로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26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는데 25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백신이 공급됩니다. 24일 오후 부산시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브리핑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수급되는 백신은 내일 9시경 도착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려오는데 25일 날 16개 보건소와 15개 병원에 6,900회분이 내려오고 이번에 지금 내려오는 1차분 백신은 접종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는 23,406명입니다. 그 접종 대상자 분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려오고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는 아직 질병청에서 백신 배송 관련해서 지침을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1차 접종은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내의 신속 반응 대응팀이 즉각 역학조사와 백신 접종 인과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접종일로부터 7일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을 접종한 7일 후부터 2회차 접종 전까지 헌혈이 가능하고 2회차 접종 시에도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 헌혈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부터 7일 동안은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됐다는 점을 고려해 헌혈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헌혈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달고 짜자는 뜻의 단짠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감칠맛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요. 건강한 단짠의 정석,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4월까지가 가장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빛 토마토가 햇빛 아래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달고 짠 풍미를 자랑하는 대저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여름 작물인 토마토, 대저에서는 한겨울에 재배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를 견뎌내면서 과육이 더욱 단단해지고 당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낙동강 하구, 염분을 머금은 토양 덕에 짠맛까지 갖춘 지역 특화 농산물입니다. 1m 팔면 조개 껍질이 옵니다, 이게가. 유일하게 짭짜리는 대저에서 못 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날씨가 좋아서 작황이 좀 올해는 복기는 좋습니다. 짭짜리 토마토의 당도는 8에서 10브릭스 사이, 일반 토마토보다 3배 더 답니다. 50% 정도 익으면 수확이 시작되는데 과육이 물러질 때까지 상온에서 5, 6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꽃이 핀 뒤 2개월이 지나면 약간은 푸르스름한 토마토가 수확됩니다. 이후 3일 정도 지나면 완벽히 숙성된 토마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대저에서만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에 짭짜리 토마토의 재배 면적은 5년 전 260헥타르에서 현재 320헥타르로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귀농하는 청년이 늘면서 재배 면적에 영향을 준 겁니다. 지난해 수확된 토마토는 12,000여 톤으로 올해 수확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가들은 다양한 유통망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토마토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된 상황. 때문에 대전농협은 올해 홈쇼핑 등에서 기존 판매를 이어가는 한편 청년층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납품용 컵 토마토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대전농협몰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좋은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좀 우리 농가들이 직접 올려가지고 운영을 한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전농협몰을 많이 이용을 좀 해주면 좋겠고. 지난해부터 2.5kg 소규모 포장으로 2, 3인 가구를 공략하고 있는 짭짜리 토마토. 올해는 어떤 변화로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해운대구의회가 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수 해운대구 의원은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 기본권 실현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학준비금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가 지난해까지 학생 위생과 안전에 예산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보편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운대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등학교 입학생이 많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중 교복비 지원은 꼴찌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늦었지만 구에서 현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도구가 모범경로당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영도구는 지난해 지역 내 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원관리 실태와 보조금 집행, 자치활동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남극경로당과 학수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경로당 선정 시 현판 부착,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